횡문근 융액증 발생 환자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연령이 25.7세예요.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생겼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중에 15.3%가 신부전을 보였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 라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오늘 첫 질문은 건나물 시청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3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출산을 2번 하였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찐 살이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건강을 위해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하여 멋진 몸을 만들어서 건강도 되찾고 자신감도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건강검진 때 신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이어트와 운동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다이어트와 운동이 신장에 안 좋은 원인이 될 수 있나요? 그렇군요. 살을 다 빼고 몸도 좋아지셨을 텐데 신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신장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면요, 신장은 우리 주먹 정도 크기 양쪽에 뒤쪽에 달려 있는데요, 그 콩팥이 하루에 200리터 정도의 혈액을 계속해서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체내의 환경을 깨끗하게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일을 못하게 되면 몸이 망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단순하게는 이제 소변의 색깔이 변한다거나, 소변에서 나오면 안 되는 성분들이 검출이 된다거나, 혹은 이제 혈압이 오르고 뼈가 약해지는 등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건강이 점점 안 좋게 되는데요. 10년 사이에 신장이 안 좋은 환자의 숫자 자체는 크게 변화는 없지만, 대부분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장이 망가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60대는 한 12% 정도의 환자가 신장병을 앓고 있고, 70대의 경우에는 26.5% 정도가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점점 신장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령이 좀 늘어날수록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장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40대 후반의 경우에도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고 하면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하면 될 겁니다. 질문하신 게 이제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 때문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으로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운동을 장시간 무리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 도대체 왜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근육에 자극을 많이 주는 운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을 먼저 파괴될 정도로 많이 사용한 다음에 재건되는 과정에서 커진다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파괴되는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근육이 좀 녹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근육에서 특정 성분들이 많이 방출이 됩니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출된 것들 어디로 가겠어요? 혈액내로 갈 거고, 그 혈액 내에서 신장이 걸러주는 게 되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가 가볍지 않은 게요, 횡문근 융해증 발생 환자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연령이 25.7세예요.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생겼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중에 15.3%가 신부전을 보였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 라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냐면, 선생님 저는 마라톤을 했는데 마라톤 끝나고 나서 콜라색 오줌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장 쪽에서 탈이 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당장에 소변 색깔에 문제가 생기면 하던 운동을 좀 멈추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게 있고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강도 내에서 천천히 늘려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세게 해야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신장이 손상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진통제의 복용입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약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지 않더라도 건강기능식품 먹고 있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환자를 보면서 기존에 먹고 있는 약물이 있는지, 경구약물 드시는 거 있어요? 라고 확인을 하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 건강기능식품이라도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뭐뭐뭐뭐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진통제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부르는 것들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효소를 억제해가지고 진통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것이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촉진합니다. 단기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장기간 노출이 되게 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요, 탈수 위험이 커지면서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특히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악화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엔세이드를 복용할 때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먹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입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장질환이 있어야 하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위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랑 직접적으로 관계는 있는 건 아니지만, 엔세이드 자체가 위장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놓은 거고,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니시는 경우에는 꼭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병원마다 검색을 해보면 이 사람이 뭘 먹는지 알 수 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확인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줄 때가 있고, 선생님 저는 여기서 주는 약,
여기서 준 약, 이 약까지 다 먹고 있어요.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막 줄여드리거든요. 근데도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이 약이 불안한데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약들은 분명히 신독성을 가지고 있고 단기보다 장기로 먹을 때, 그리고 의사들은 자기가 준 것만 먹을 거라고 믿지 이거저거 섞일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진통제를 드실 때는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신장이 망가져요. 잘 이해 안 가는데 제가 딱 들었을 때 생각났던 건 뭐였냐면 원푸드 다이어트입니다. 고기만 먹습니다, 채식만 먹습니다 하는 이런 원푸드 다이어트들을 체중 감량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젊은 남성분들은 뭐만 드시냐면 단백질 파우더만 먹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습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단백 식품을 많이 섭취를 하면 단백질을 소화하고 나서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 노폐물 중에 요소가 신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신장 쪽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푸드 다이어트 하실 때 단백질 하나만 드시는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탄고지, 저탄 좋아요. 근데 고지가 되는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소고기, 육류를 먹습니다 하면 소화하는 과정에서 요소와 암모니아들이 계속 배출이 됩니다. 그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 신장의 모세혈관, 사구차라 그러는 것들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행동들이 신장을 병들게 하고 있네요. 늘 제가 궁금한 게 어떤 거를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지, 신장이 안 좋으시거나 약한 분들이 주의해야 될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잡곡밥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을 먹는데 먹지 말아요 그러실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괜찮고요.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잡곡밥이라 그러면 정제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복용한다는 뜻인데, 현미예요, 율무예요, 검정쌀, 그리고 수수입니다 같은 것들을 많이 섞으면 인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인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고인산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좀 약합니다, 문제가 있어 하시는 분들은 흰 쌀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잡곡밥만큼 많이 먹고 있는 게 뭐냐면 채소랑 과일이에요. 저도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신장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푸른잎 채소를 많이 먹다 보면 칼륨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륨의 배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부정맥이 유발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인들은 편하게, 신장이 약한 분들은 제한을 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먹지 말아요? 먹어야 된다며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칼륨을 줄여서 먹으려면요, 첫 번째 방법은 좀 얇게 채를 썰듯이 좀 자른 다음에요, 차가운 물에 한두 시간 정도 넣어놓으면은 칼륨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해도 칼륨 수치를 좀 낮출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수용성, 지용성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신장이 좀 약한 분들은 비타민 섭취를 늘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드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종합 비타민 같은 거 드실 때 지용성이 너무 많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 육류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안 드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음식들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이것까지 조심해야 된다고 한 게 물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섭취를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적당할까요? 신장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드시면 되고요.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얘기 들은 대로 조심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나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국이나 쌀밥에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일부러 드실 필요는 많지 않아요. 신장에 실제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외의 것들, 운동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